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이상로입니다. 다시 한번 또 수요일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거래가 1시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5%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였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9%였습니다. 그 예상치를 1%나 훌쩍 넘는 결과가 나타났었고,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다우의 이런 신고가 행진은 예견되었던 부분이구나. 그리고 바로 경제 지표라는 부분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더 하향 조정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울창한 숲은 미국이라면 지금 삭막해지는 숲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이런 이유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차트상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빠지는 증시다. 자,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가 소외하고 있던,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있던 GDP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대중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소비 시즌이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1941.33포인트 나타내면서 0.1%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수출주들이 조금씩 반등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왜? 미국과의 거래 관계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1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26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자, 산타가 또다시 팔고 나가네요. 맞죠? 33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는 분명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개별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면서 0.15%가 반등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가 모처럼 만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2.3%가 오르고 있죠. 자, SK하이닉스가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이버가 오늘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요. 현대모비스가 23만 5,500원으로 0.8%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신한지주가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자, SK텔레콤이 27만 9,500원으로 오늘 마이너스 2%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의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마당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업종이 있죠.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 강세, 그리고 기아차 마찬가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 업종을 지금은 이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왜 오를 수가 있을까요? 예, 미국에서의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자, GDP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GDP의 정의가 뭡니까? 자, 숙제입니다. GDP에 대한 정의. 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지만 주식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GDP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부응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노출되는 뉴스에 집착하지 마세요. 노출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정유주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정하겠습니다. 자, GS와 SO일이 각각 1.2%, 1.4%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모처럼 만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유주 중에서도 오르는 정유주가 있고 또 빠지는 정유주가 있죠. 자, SK이노베이션이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적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자, 빠진 게 그만큼 빠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실적은 더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배당도 못하고 적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SO일 그리고 GS의 상승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샘인데요. 자,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면서요, 오늘 거래량 34,000주, 그렇게 많은 거래량 나오지 않았습니다. 4.7%가 다시 한 번 더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한샘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가구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국내에 이케아가 상륙을 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샘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금일 55,600원으로 3.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뭡니까? 자, 현정은 회장의 방북 소식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남북 경업주, 방산주, 자, 중요하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종목군으로 하세요. 자, 예전에, 자, 현대 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꼭 연관관계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 자체는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상승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 536.48포인트로 오늘 3.4%가 다시 한 번 더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죠. 자,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개인이 20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4억 원, 그리고 1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늘 0.1% 다시 한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서가 마이너스 1.7%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 이슈가 나올 수 있죠. 자, 메디톡스가 다시 30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오늘 3.1%가 오르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컴투스가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나왔습니다. 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서울반도체가 어제 크게 올랐죠. 그래서 한번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보합권 0.48%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종목 뽑아봤습니다. 하림. 자, 하림인데요. 4,225원. 거래량이 89만 4천주 나오고 있고요. 5.8%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림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대주주의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금류라고 하는 바로 육개 관련주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닭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저가를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하이로닉 보겠습니다.
12월 16일 날 이제 상장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9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이 거래량도 크게 없습니다. 유통 물량이 270만 주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2만 주 가까이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이로닉이 자, 피부 미용 전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자체에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전에 코넥스의 시장이 있을 때도 거의 뭐 대장주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던 기업이었고, 자, 의료기기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뭐 국내에서도 기술력적인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올리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104원 40전 나타내면서요, 오늘 1원 70전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금일 마감 예상 포인트는요, 자, 1935포인트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자체 지지부진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데 저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지지부진 하실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행보를 겪어야만 대세 상승, 그리고 큰 상승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상승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행보 근력을 즐기는 게 더욱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즐거운 매매하시고, 자, 나는 즐겁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김선유 멘토가 지금 바로 종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유 멘토고요. 네,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타 랠리가 가는 것이냐, 이런 조금은 의문도 들긴 하지만 일단 글로벌 시장에선 가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18,000. 네, 와, 2만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까지 갈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황은 좋습니다. GDP가 확정치가 3분기 확정치가 5%가 나왔습니다. 4분기 때는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예상치 이상 나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상승 랠리를 좀 더 탈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길, 배당주 사실 분들은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뭐 외인들의 수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멘토님 봐주셨죠? 네,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많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연기금의 좀 바닥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지수도 한 단계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계속 2000포인트 부근인데 올라갈 때 된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새롭게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큰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연말이 아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자, 저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종목입니다. 고려하는 항공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멘토님은 이 CJ ENM이 조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누적 수익률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힌트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AS를 제가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은 좀 놔두고요. 고려야만 보죠. 지금 마이너스 1.몇%예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큰 추세로 왔을 때는 얘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나오는 중이에요. 네, 나오는 중인데 반등 흐름 자체가 지금 천천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조정, 그러니까 보합권의 횡보 움직임이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네. 아직 걱정 자체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 꼭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멘토님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두 가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부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 쓰지 마세요. 자, 계속 신용 쓰시는데 신용 쓰지 마세요. 자,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서로가 힘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너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뭐, 갈 것 같아서 신용을 쓰시는 것 같은데, 쓰지 마세요. 자, 다른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또 종목도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음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인터넷인데 오늘 조금 빠졌어요. 자, 오늘 조금 빠지면서 지금 9,940원,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을 다시 하단 권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음원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일단은 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저가 권역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요거에 대한 손절가와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대신 손절가만 조금 잡아드리면 지금 요 자리 말고요. 하단 권역에 9,700원 자리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염두에 두시고 종목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읒과 리을로 나가는 종목인데 벌써 오답이 와 있습니다. 자, 6750님 삼성물산 아닙니다. 삼성물산은 너무 크네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최근에 1위 자리를 뺏기기도 한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만. 너무 어려워요, 근데. 1위 자리 뺏겼는데. 네, 대본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못 맞추겠어요. 안 보니까. 자, 네. 코스닥 1위 자리 뺏겼습니다. 시가총액 네, 1위요? 시가총액 1위. 네, 이러면 아실 것 같아요. 아셨죠? 이제 준비가 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해소됐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상담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매수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찾기도 지금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지금 당장의 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추세적인 부분에 살펴보자면 이렇게 고점 라인이 잡힙니다. 그렇죠. 나와 있어요. 고점은 잡혀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 다음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그건 가능성일 뿐이고 추세에 대해서 하단 부분까지 체크를 같이 해버린다면 이렇게 잡아봤을 때 내려갈 때는 위에부터 잡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요런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요 정도 구간인 거예요. 일단 여기 중단 라인 잡아볼 때는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약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자, 실적을 같이 볼게요. 수급이랑. 자, 실적의 개선상, 네. 매출은 그래도 양호할 것인데 장사를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더 심해지네요. 자, 순이익은 그래도 돌아서는 모습인데 영업이익 적자는 조금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좀 적자가 돌아가니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썩 좋지는 않단 말이죠. 자, 수급 분위기도 보니까요. 자,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 외인들 매수 들어오긴 하지만 뭐 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수급은 꼬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 이거 좀 더 상승 분위기를 타기 위한 수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시고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서 7,500원 위로 좀 넘어가든가 하는 게 나오면 그때 들어갑시다.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아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반도체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뭐 사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고. 자, 일단은 자, 어제 지금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기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어제 상한가를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소폭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울 반도체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Q&Q가 이제 전분기죠. 전분기 대비해서 자, 149.6%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주가도 어차피 실적과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겠구나. 왜? 3분기에 많이 장사를 못했잖아요. 그런 3분기의 주가 자체 바닥권역은 바로 이 자리였죠. 그러면 4분기에는 이 자리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는 강한 지지선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어제 이 상한가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요건 이제 세력에 의한 상한가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권역에서 왜 어제 상한가를 올렸는 이유는 그만큼 빨리 단가 자체를 맞추지 못하도록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사도 되는 자리죠. 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많이 도망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주가상의 변동차항은 18,000원까지 나타날 수는 있겠죠. 대신 요 가격대는 안 깨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악재가 없는 한 이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50 매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50 매도. 매수가는 얼마시냐면 3,990원이십니다. 언제 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단 사자마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매수가 근처까지 자꾸 안 가니까 좀 짜증이 나셨는지 걱정도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연히 수급은 없는 종목이죠. 시총이 얼마예요? 400억입니다. 수급 자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적이 개선 사항이 큰가? 실적 개선 사항을 보니까 매출 개선 사항은 있는데 영업이익이 그냥 고만고만 항상 이 수준. 회사가 발전이 별로 없어요. 자, 순이익도 고만고만 이 수준입니다. 크게 늘어나거나 하질 않아요. 뭐 작년 대비해서 몇 년 전 대비해서 계속 이 수준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뭐 뚜렷한 또 뭐 모멘텀 거리를 찾아보기에도 뭐 딱히 뭐 롯데타운 건설 이런 거 이런 건 뭐 크게 뭐 이슈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구간대에서 봤을 때는 그 추세상으로 흐름, 추세와 사실 실적과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현 추세상의 흐름에서는 거의 현재 구간대가 바닥으로 인식은 되는 그런 자리가 맞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팔아야 될 시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추세상의 하단 부분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이 정도 라인 잡아보자면, 여기 라인에 대한 부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3,500원 이탈 시에는 매도가 나오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요. 네. 3,700원 정도 됩니다. 한 3,700원짜리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맞아요. 이거 같아요. 조금 왜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조금 그냥 테마성 이슈거리가 있는 뭐 그런 종목이고, 종목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적당한 판단 하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에요. 어디서 이거를 제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도 아니고 그냥 맨날 다 그 수준이에요. 네. 그냥 이슈라는 거죠. 이슈거리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총 대비한다면 PER도 15배, 17배 줄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으로 돌아선다면 빠르게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매도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시죠. 네. 매도해도 될까요? 자, 일단은 손해 구간이시죠? 손해 구간이실 수밖에 없겠죠. 또 차트 보고 달려들었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 물량이 조금 들어와 있다, 그죠? 키움증권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겠죠. 자, 뭐,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종목군들에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유혹을 하거든요. 자, 단기적 관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단기적 관점으로 봐드릴게요. 예.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번 꺾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점이, 자, 여기 상한가를, 점 상한가가 이제 나타났는데, 자,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점 상한가를 보낼 수 있었다, 그죠? 그러면 하단 권역 자체가 정해지는 자리는, 자, 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왜? 점 상한가 가기 전날이기 때문에 요 자리 자체가 기준선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럼 상단에 대한 권역은, 자, 요 자리는 이제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래량이 필요로 하다.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이런 음봉이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매집에 대한 물량이겠죠. 매집에 대한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집에 대한 물량이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단 권역 자체는 정해졌죠. 11,700원이고 상단 권역은 13,2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권을 연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자, 바닥 권역을 두 번 찍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바닥에서는 인위적인 바닥이 아니고 세력에 의한 바닥 권역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바닥은 앞에 바닥이 나왔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바닥 뒤에 거래량이 많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세력의 이탈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럼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그대로 현존한 상태에서 세력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에 대한 지지선이 다시 한 번 더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요. 그 하단 권역 자체 손절가는 11,700원이고 그리고 상단에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대는 13,25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하셔야만 차트에 어느 정도 중국 클래스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아무 그렇게 그냥 21선 지금 모여 있다고 해서 사는 거는 가장 하수입니다. 자, 그렇게 차트 매매하시면 자, 돈이 녹아내리세요. 제 말 꼭 명심하시고 제 방법대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S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수해도 되고 약간 또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X 의견 드렸는데 매수해도 되긴 해요. 근데 요거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어떤 분위기냐면 삼성 SDS는 잘 키운 소라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잘 키운 소. 무슨 소리냐? 아주 특 A, A 뿔뿔 등급 소. 예. 잘 키워가지고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키워야죠, 이거를.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요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다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브레이크 걸렸어요. 하락 분위기가. 괜찮죠. 요게 조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하시고, 부탁드릴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로 볼 거 아니면 들어오지 마세요입니다. 소를 잘 키우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서 떨어지면 안 돼요. 제일 좋을 때 팔아먹어야죠. 내년 5월에 제일 좋을 때 팔아먹어야죠. 그럼 지금 상황도 뭐 상장하고 나서부터 살펴보자면 뭐 공모가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밀려버릴 가능성은 그리고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좀 더 상승 분위기를 탈 때 그때 매수하자. 그래서 X견 드린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이게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리고 나가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하시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이게 낙폭과대 종목군인데, 지금 인위적인 하락 구간 안에 들어왔어요. 예, 제대로 물리기 좋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자,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월요일 날, 중국에 다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벌금을 제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카지노나 이렇게 도박을 이제 해외에서 했던 부분을 대해서 그거가 조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하지만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레저세에 대한 문제 자체는 해결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게 단기적인 악재, 바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손해를 보고 계시냐? 자, 바로 차트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대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제대로 조금 살려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요 방법을 조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 보시면 요 가격 권역 마찬가지입니다. 22,000원에서 23,000원짜리 그 사이에요. 거기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나면 언제까지 반등이 나타나냐면, 자, 물렸던 자리죠. 요 자리 26,000원대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요렇게 단타 하시는 분들 요렇게 빠져나오세요. 예.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달라붙으시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가치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서로 양보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선은 22,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2,000원 밑에서는 과매도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밀립니다. 계속 밀려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한번 추천드렸다가 손절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수익도 보고 나가기도 하고 몇 번 이랬던 종목입니다. 자, 삼성물산, 삼성 SDS의 수혜주 중에 하나이죠. 네. 하나인데 왜 이렇게 미나? 왜 이렇게 미는 거야? 전반적인 시장 자체 분위기, 건설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좀 삼성 엔지니어링의 조금 삼성중공업과의 깨짐으로 인해서 조금 합병 무산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도 좀 있는 모습이고, 딱히 조금 상승하기 위한 성장 동력이나 모멘텀 자체와 수급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삼성그룹주의 재편 수혜를 본다면 다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인데,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내년 1분기 안으로는 삼성 관련주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비중은 채워두시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 그룹 재편에 있어서 이슈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가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사실 깨지 말아야 될 라인 자체가 요 박스권의 요 포인트였는데 일단 여긴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큰 추세 하단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에서 깨고 내려간 또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다시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이렇게 반등을 줘서 6,600원까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순식간에 얼마까지? 한 7,0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잠깐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기다리셔야 되고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네, 금방 될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룹 재편에 대한 그 기대감의 돈은 내년 2분기부터는요. 정말 빠르게 다시 올라가거든요.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최근에 유가락에 대한 부분도 좀 발목을 잡았는데 다시 유가가 올라가는 내년까지 오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78달러 선까지 70에서 80달러 선까지 배럴당 원유를 어떻게 올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입니다. 조금만 버티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터지스 매수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인터지스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물류 회사죠. 매수를 해도 되냐는 의견이신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매수해도 됩니다. 네, 매수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 권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군이 이제 물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이게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맞나, 그게. 부산 쪽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신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맞네요. 부산이네요. 자, 부산에 쪽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왜 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왜 빠졌냐면, 자, 부산에 예전만큼의 그런 그 컨테이너라든지 그 부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부산이 원래 뭐 세계적인 부산 항이 상당히 유명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물류가 많이 줄면서 지금 인터지스도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빠졌던 것은 실적적인 이슈로 해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류 회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뀔 수 있냐면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운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OPM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매출은 늘지 않더라도 마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가 권역 자체가 확보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인데 요거를 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50원, 7,850원 정도 되겠는데요. 자, 일단 7,650원짜리고요. 그리고 7,800원, 7,900원짜리. 자, 요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보시면 요 자리 자체가 지금 꾸준한 지지 권역으로 항상 작용을 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요 자리에서 한번 밀려 내려갈 때 갑자기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었어요. 자, 투매가 나타나는 거래량 갑자기 늘었던 부분이죠. 과매도 권역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중요한 맥점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변동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추가적인 거래량을 실어서 올릴 때 누군가를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주면서 주가를 크게 올렸다, 그죠? 그 자리가 그리고 지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저는 이 자리는 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가는 7,800원, 7,900원 사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목표가를 잡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요 만원대까지 반등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매수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질문이 꾸준하게 오는 그런 종목인데 단기로 보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들어와 주세요. 장기로 보실 분들만.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장기적 관점. 장기는 얼마냐? 1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들어오시면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사서 그냥 잘 안 지켜보는 타입이고 그냥 보통 1, 2년 가져간다 이런 주식 투자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능하신데 당장으로서는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살짝 부족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밀고 가는 포인트가 다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괜찮긴 한데 정말 1년 정도 볼 생각 없으시면 안 사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매도 보겠습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일단은 만약에 저라면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보유를 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증권업종이 오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시장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GDP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개별적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권업종 자체가 여기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올라오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죠? 여기 올라올 때 뭐가 있었죠? 바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인력에 대한 감축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은 살아남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거래 활성화 대책에 의한 부분. 정부 정책으로 증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였죠.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빠지는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상반기에 하나씩 해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실망감이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조정 자체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이런 상승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조정 파동으로만 인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파동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유념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저가 권역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고가 권역으로 넘어올 때 그때 이익 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익 보고 파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매수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까지 배당 늘리는 거 맞냐? 조회 공시가 있습니다. 6시에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급등하겠죠. 왜요? 금요일까지 사야 되니까.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 날 배당주들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안 오르는 종목도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현대차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애매해요. 만약에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아니다. 그냥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아직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 주가가 또 애매하게 움직이고 좀 해석하기 나름인 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중이라 매수는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약간은 조금은 조심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하시는데 분할 매수로 조금은 접근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배당 늘리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조회공시 나와버리면 주가가 상당히 뛰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가가 도로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오늘 한번 사시고 월요일 날 오늘 오후에 결정된 거 보고서 만약에 배당이 늘어난다 하면 아마 금요일 날 시가로 또 담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근데? 미리 안 가르쳐 주죠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 우리나라 네. 회사들이 참 웃겨요 보면. 보통 장 끝나고 하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바디인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이멘트 도와주시죠. 네. 그러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인바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요? 였는데요. 자,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자,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8번 했던 것 같아요. 인바디 방송에서만. 자,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회사다. 그죠? 그런데 바이오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인바디로 변경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바디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에 대한 인지도를 더 올리자는 관점에서 인바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명이. 자, 그런데 이 인바디라는 회사가 취업 전문 사이트 사람X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항상 이게 복리후생 제도로 가죠.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상여금리 이런 것도 상당히 높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의료기기보다 좋은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죠. 자, 인바디. 자, 인바디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업이익률이라고 적혔습니다. 바로 OPM이라는 부분인데, 자, OPM이 의료기기에서 지금 25%에서 26%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변동폭을 키우기가 상당히 쉬운 종목이다가 될 수 있겠죠.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박스권 안에 갇힐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요 박스권에 갇히고 난 다음에 물량을 모아가지고 더욱더 큰 상승을 노리는 과정입니다. 예. 앞에서 뷰옥스라든지 바텍도 좋아요. 하지만 인바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로닉까지 해서 이런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될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매출은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상에 뭐 흔들림, 뭐 양봉과 음봉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내시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묻어 놓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의 고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서울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에서 하게 되는데요.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상풍지점이 보입니다. 오후 2시에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저랑 즐거운 좀 만남 나누시고 재밌는 또 종목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문자 주신 분 중에 6750님 두 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저녁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푹 쉬시고 저희 또 다음 주가 아니구나.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